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 삶이 너무 바빠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느 날 작은 사건 하나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낡은 지갑을 잃어버린 날, 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잊혀진 50년 전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날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별표 민준 별표이고 올해 별표 47살 별표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무역회사에서 별표 20년째 별표 근무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삶이란 게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일 뿐이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죠. 별표 2023년 10월 말 별표 가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친구 별표 붕철이의 막내 남동생 별표 결혼식이었어요. 장소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예식장이었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하늘이 맑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더라고요. 사실 평소 같으면 결혼식은 그냥 축의금 내고 밥 먹고 끝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하지만 이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달랐어요. 동철이랑 친했던 대학 시절 이야기, 군대에서 둘이 몰래 라면 끓여 먹던 추억들. 술 몇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밤 10시쯤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부산에서 막차 시간은 늘 그랬듯 별표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간 별표이었고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내리더니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좌석이 텅 비어 하더라고요. 저도 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며 오늘 술값은 생각보다 많이 나갔네 하고 혼잣말을 하다가 잠깐 졸았나 봅니다. 버스 종점에 도착해서 천천히 내렸는데 그때부터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별표 텅 빈 별표거예요. 뭐지? 처음엔 당황도 안 했어요. 흔한 일이잖아요. 가끔 가방이나 주머니를 잘못 만져서 놓고 왔나 싶을 때,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바지 주머니를 다시 뒤져봐도 별표 지갑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지갑은 오래돼서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겉은 이미 낡아 가죽이 벗겨지고 있었고 안에는 현금도 얼마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겐 별표 소중한 가족사진 별표이 들어있었거든요. 큰딸이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했던 시절이 떠올라 지갑에 넣고 다니게 된 사진이었죠. 설마 버스 아래 떨어뜨렸다 하는 생각에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어요. 근처에 있던 별표 막차 안내 부스 직원 별표에게 물어봤는데 역시나 별표 아무것도 없다고 별표 하더라고요.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버스 회사로 아침에 문의해보세요. 라는 말을 던지고는 제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때는 이미 잠든 시간이라 그런지 받지도 않았어요. 차가 있는 날은 집 앞까지 데리러 와주곤 했는데 그날따라 아내도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게 엇갈리는 느낌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제가 술에 좀 취해 있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술 때문인가? 내가 어디선가 흘린 건가? 후회가 밀려오면서도 이상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꼭 이런 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제가 버스 정류장을 떠나려 할 즈음 앞쪽에서 한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아까 막차에서 뭐 찾으시는 것 같던데. 그분도 막차를 탔던 건지 어디선가 저를 지켜봤나 봅니다. 순간 저는 그 아저씨에게 혹시라도 지갑에 대한 반설을 들을까 싶어 초조하게 물었어요. 혹시 지갑 보셨나요? 그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제 등을 두드리며 웃더라고요.
요즘엔 다들 핸드폰으로 결제해서 지갑 잃어버려도 괜찮다던데. 그래도 중요한 물건이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 지갑 하나쯤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겐 그 작은 지갑 하나가 마치 그동안 제가 놓치고 살아왔던 시간,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 같은 걸 상징하는 물건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단순한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잖아요. 제가 그날 느꼈던 허탈감과 아쉬움은 단순히 물건 때문이 아니라 제 별표 일상 속에서 소홀히 지나쳤던 것들 별표에 대한 후회였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부산의 아침은 여전히 바람이 차고 거리는 출근길로 바쁜 사람들로 가득했죠. 솔직히 말하면 어제 잃어버린 지갑 때문에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더라? 하고 생각하면서도 제일 신경 쓰인 건 역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쯤 별표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 별표 2 걸려왔어요. 사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받지 말까 고민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받아봤죠. 여보세요? 혹시 민준 씨 맞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다소 별표 떨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별표였어요. 저는 순간 긴장되면서도 네, 제가 민준인데요,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지갑을 주웠습니다. 정류장 근처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했어요. 지갑에 있는 명함 보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 순간 별표 심장이 철렁 별표했어요. 지갑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왜 하필 쓰레기통 옆이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곧 별표 만나서 지갑을 돌려주겠다 별표며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약속 장소는 별표 집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뒷골목 별표이었어요. 10시쯤 회사에 잠깐 결근 전화를 넣고 저는 서둘러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장 근처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나드는 평범한 곳인데 그날따라 더 낯설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골목에 도착하니 한 구석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표 그분은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 별표였어요. 키는 작고 몸은 마른 편이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에는 조그만 별표라면 한 봉지 별표가 보였어요. 제가 가까이 가자 할아버지는 머리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갑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갑 아래 있던 2,000원을 썼습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되물었죠. 왜 그걸 쓰셨어요? 할아버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별표 고개를 숙인 채 별표 이야기하셨어요. 손주가 밤새 배가 고프다고 울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라면이라도 하나 사서 먹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돈은 곧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돈까지 없어졌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보인 건 할아버지의 별표 주름진 손 별표과 비닐봉지 속 작은 라면 봉지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손에 다시 별표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별표를 쥐어드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라면 하나로 손주 배가 차겠어요? 이걸로 조금이라도 따뜻한 것 사 먹이세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계속 거절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그 2,000원보다 지갑을 찾아주신 게 더 중요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작은 것들에만 집착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 일, 돈, 일상의 반복 속에서 누군가는 당장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마른 손을 보니 이상하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화가 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갑 속에서 남아있던 별표 5만 원짜리 한 장 별표를 꺼내서 할아버지의 손에 꼭 쥐어드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갑을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건 그저 작은 감사의 표시니까 손주를 위해 따뜻한 밥이라도 사주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제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저 지갑을 찾아드린 것뿐인데.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어젯밤 라면 하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 돈은 그저 돈일 뿐이지만 할아버지와 손주에게는 중요한 한 끼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별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별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계시던 할아버지는 결국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돈을 조심스럽게 받아 드셨어요. 잠시 마음을 추스르신 할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저는 지금 손주랑 둘이 삽니다. 아들이 원래 공장에서 일했는데 병을 얻고 일을 못하게 된 지 오래됐어요. 며느리는 그때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 뒤로는 저 혼자 이 5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가슴이 턱 막혀왔어요. 할아버지는 부산 외곽의 작은 별표 반지 하방 별표에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일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손주를 위해 별표 편의점 도시락 별표이나 라면을 사 먹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나이에 허리랑 다리도 성치 않은데 아이를 보면서 살다 보니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그게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요. 어른인 내가 굶는 건 괜찮지만 애가 배고프다고 울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별표 누군가는 당장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 별표 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더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괜한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시장 아래 있는 작은 빵집으로 가서 별표 따뜻한 빵과 우유 몇 개 별표를 샀습니다.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와 건네며 말했죠. 이건 돈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손자에게 줄 간식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우리는 별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별표 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5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할아버지와 그 손주에게는 그날의 한 끼, 그리고 별표 희망 별표 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나누면 별표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별표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할아버지와 손주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문득 창밖을 보면 골목 어딘가에서 폐지를 줍고 계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별표 직접 그분의 집을 찾아가 봐야겠다 별표 고요.
할아버지께 받은 전화번호를 다시 꺼내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댁에 찾아가도 될까요? 처음엔 무척 당황하시던 할아버지였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마지못해 그럼 오세요. 매각에 살아서 불편하실 텐데 하며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주말 아침 차를 몰고 별표 부산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 별표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조금 외진 골목길 안쪽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오래된 건물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군데군데 균열이 간 흔적이 남아 있었죠. 별표 이런 곳에도 아직 사람이 살고 있구나 별표 싶어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골목 끝, 가장 안쪽에 위치한 별표 반지하방 별표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겠네. 할아버지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에 손에는 흙 묻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별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 별표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작은 공간이었어요. 거실도 없는 방 하나짜리 집이었고 그 방에는 오래된 별표 싱글 침대 하나와 몇 개의 낡은 가구 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몸이 많이 별표 쇠약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 별표였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노게릭병에 걸려서 벌써 3년째 침대에만 누워 있어요. 별표 노게릭병. 별표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의 아들은 얼굴이 말라 있었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저 침대 위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옆에는 작은 손바닥만 한 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손에는 낡은 장난감 하나를 쥐고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어디선가 울다 지친 듯 붉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 아이는 별표 얇은 니트 한 장 별표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길이 아이에게 머물렀고 아이는 천천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별표 순수하지만 어딘가에 슬픔이 가득 묻어있는 눈빛 별표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 엄마가 떠난 지 오래됐어요. 손주가 2살 때쯤이었지. 그때부터 제가 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픈 아들까지 돌보다 보니 제가 손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한 집안을 혼자 지키고 계신 걸까 싶었죠. 할아버지는 제 앞에서 그저 별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 별표 하셨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것 좀 먹이고 싶어도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이 나이에 폐지라도 주어야 겨우 하루를 버팁니다. 집을 나서는 길, 저는 할아버지 몰래 작은 봉투에 별표 생활비를 넣어 별표 집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사는 게 아닐까. 할아버지의 손주처럼 아직 세상의 따뜻함을 모르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주변을 더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 할아버지와 손자를 떠올리며 별표 따뜻한 나눔 별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 댁에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할아버지와 그 손주,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아들의 모습만 떠올랐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야른 니트 한 장으로 가을 바람을 맞고 앉아있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조금 충격받았어. 그 할아버지 집에 다녀왔거든.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는지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할아버지의 상황과 그 반지하방의 모습, 아픈 아들과 어린 손주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도 도와드리자.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챙기기로 했어요. 별표 다음날 아침 별표. 아내와 저는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별표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 따뜻한 겨울 옷 별표 몇 벌이 들어갔어요. 아이를 위한 작은 간식과 장난감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저는 할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리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드릴 게 좀 있어서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완강하게 거절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도움 받을 처지가 아닙니다. 그냥 찾아주신 지갑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할아버지, 이건 보험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 소중한 지갑을 돌려주신 걸 잊을 수 없어서요.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결국 할아버지는 조용히 알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다시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별표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별표. 이번에는 어린 손주가 문을 열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장바구니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할아버지는 저희를 보자마자 다시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정말 죄송해서 어쩌나.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는 아이에게 다가가 작은 겨울 코트와 장난감을 꺼내 주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코트를 받아 입고 제 아내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따뜻하지? 이거 입으면 겨울에도 안 춥겠네.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시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별표 그날 이후 별표. 저는 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보험을 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별표 부살에 있는 지역 복지단체 별표에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의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복지단체에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와 그 가족을 위해 별표 더 나은 주거 환경 별표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습기와 곰팡이 없는 별표 작은 월세집 별표이었고 난방도 잘 드는 따뜻한 곳이었죠. 집을 옮기는 날 할아버지와 그 손주는 연신 저희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보험을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별표 따뜻한 방과 한 끼의 식사 별표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음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티게 하는 별표 희망 별표 이 될 수 있다는 거려. 어느 날 오후 저희 부부는 할아버지 댁에 별표 따뜻한 국과 김치 그리고 계절 과일 별표를 챙겨왔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 할아버지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날도 손주가 현관에서 저희를 보고 조그맣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할아버지는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이구, 또 이렇게 챙겨 오셨네요.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손주랑 따뜻하게 드시라고요. 그렇게 거실 한쪽에 음식을 정리하며 저는 아내와 함께 간단히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가구와 소박한 분위기가 그대로였지만 어쩐지 예전보다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표 할아버지와의 대화 별표는 항상 소소하고 일상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별표 제 가족 이야기 별표를 물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요?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사셨어요. 논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죠.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부산 근처에서 살고 계세요. 제가 말을 마치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별표 순간 굳어졌습니다. 별표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논산. 그리고 성함이 준호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네, 맞아요. 제 아버지 이름은 준호예요.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는 별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별표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구나. 내 아버지 준호 씨. 우리가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그땐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았을 텐데 정말 오래됐네. 저는 놀라서 다시 물었죠. 정말요?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이셨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는데요. 별표 뜻밖의 이야기 별표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별표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랐던 시절 별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곧바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였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 준호가 내 옆에서 늘 챙겨줬지.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친구였던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늘 나눠주는 걸 좋아했어. 내가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준호가 자기 도시락에서 반을 나눠줬고 신발이 닳아 없어지면 자기 신발을 몰래 주기도 했지. 그때 그 작은 친절들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 아버지 덕분에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 준호가 없었다면 나는 그 시절을 버틸 수 없었을 거야. 나중에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별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표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아버지는 평범한 교사였고 특별히 돋보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별표 삶의 버팀목 별표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지. 너희 아버지 준호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그땐 세상이 참 팍팍했어. 너희 아버지 집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
결국 그 해에 준호의 집안에도 큰 일이 닥쳤어.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준호의 아버님이 일하다 큰 사고를 당하셨지. 논산의 작은 마을에서 일손을 돕던 그분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서 준호도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어. 그 모습을 보는데 그땐 나도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미안했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는 별표 두 손을 꼭 맞잡으며 별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나는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서울로 올라갔어. 기차를 타고 올라갈 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역까지 배웅을 해줬지. 마치 평소처럼 도시락반을 나눠줄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이야. 잘 살아야 한다. 꼭 성공해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했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향하고 눈가에는 별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별표. 서울에서 처음엔 공사장에서 일했어. 그때만 해도 몸이 튼튼하니까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세상이란 게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날이 부지기수였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지.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버렸어.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손에는 남은 게 없더라고.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막상 내가 너무 초라하더라. 이런 나를 보고 준호가 실망하면 어쩌나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어.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몰라.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서로를 의지하던 두 소년이 세상에 내몰려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잊을 수 없었지만 다시 만나지도 못한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참 길더라. 그동안 내가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내 아버지만큼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 가끔 내가 너무 힘들 때 준호가 나눠줬던 따뜻한 밥 한 끼, 작은 신발 한 켤레. 그런 기억들이 날 붙잡아줬지. 나도 언젠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가 나타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마쳤고 그 순간 밤 안은 별표 조용한 울림 별표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거 참. 나도 늙으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는구먼.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셨지만 눈가의 붉은 기운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분명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따뜻한 추억은 절대 잊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난 건 분명 별표 운명 같은 일 별표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다시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내가 이렇게 나타나 준 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테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자 아버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 말하고 난 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릴 더군요.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시다고? 그게 정말이야? 난 오래전 그분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숨소리만 조용히 들리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마. 꼭 만나야겠다. 별표 다음 날 새벽 별표. 저는 부산역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논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하자 플랫폼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별표 단정한 옷차림 별표의 손에는 작은 선물꾸러미를 들고 계셨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오래된 친구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얼굴에 묻어났어요. 아빠,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마음이 더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빨리 가자. 아버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빠랐습니다. 차를 타고 부산 외곽의 그 작은 북내로 가는 동안 아버지는 차창 밖을 보며 가만히 계셨지만 손에 든 선물 봉투를 꽉 쥐고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긴장되신 것 같았어요. 여기야, 아빠. 작은 반지하방 문 앞에 서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는 문 앞에 서 있던 제 아버지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별표 멍한 표정 별표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그러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준호야. 너 나 기억하겠어?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지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준호야? 너 맞구나? 정말 너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보였지만 두 손을 떨며 아버지에게 다가가셨죠.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를 다시 만날 줄은, 이렇게 만날 줄은 정말 몰랐구나.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이내 별표 눈물을 왈칵 쏟으셨습니다. 별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멈춘 듯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시절 어린 소년들이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별표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별표 두 어르신이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 계셨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거야? 왜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어? 할아버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겨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그 시절 나는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넌 내 소중한 친구였어.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도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남아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오래전 논산의 들판, 작은 학교에서 나누었던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져온 선물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작은 마음이야. 너랑 내 손주, 그리고 아픈 아들한테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아버지가 꼭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내게 갚아야 할 빚이야. 예전에 내가 나눠줬던 도시락 반쪽, 그거 기억하니? 그 도시락이 나를 여기까지 버티게 했어. 그러니까 이건 꼭 받아야 해. 그날 조불의 재회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별표 진심으로 나는 인연 별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그 친구를 다시 못 봤을 거야. 고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죠. 아빠가 그때 베푼 작은 친절이 오늘 이렇게 돌아온 거니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작은 방 안에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두 사람의 나이를 말해주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정말 꿈만 같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내셨고 아버지도 감회에 젖은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셨어요. 그러게. 이렇게라도 만나니 정말 다행이다. 어쩌다 보니 50년이 훌쩍 흘러버렸네. 이야기가 시작되자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기억나니? 우리 초등학교 때 말이야. 방과 후에 둘이 산에 가서 나무 줍던 거. 할아버지는 마주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나무 한 짐 지고 내려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어깨가 빠질 것 같아서 산중턱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했잖아. 아버지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때 내가 잠깐만 쉬었다 가자며 꾀를 부렸잖아. 그러면서도 결국 나무를 더 많이 주워온 건 너였는데. 할아버지는 피식 웃더니 또 다른 추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강가에 내려가서 고기 잡던 날도 기억나? 둘이 허벅지까지 물에 빠져가며 고기 몇 마리 잡겠다고 몇 시간을 있었지. 그러다 내가 미끄러져서 물에 풍덩 빠졌잖아. 아버지는 그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다. 내가 빠졌을 때는 나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물이 꽤 깊었잖아. 그때 겨우 손을 잡고 끌어올렸는데 내 얼굴에 진흙 범벅이 든 꼴을 보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날 너 없었으면 나는 아마 큰일 났을 거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네. 그래도 그때는 그런 일도 재미있었는데. 방 안에 울려 퍼진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그 시절의 밝음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너희 어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 나처럼 의지할 곳 없는 애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밥 먹여주시고 깨끗한 옷 한 벌 입혀주신 게 아직도 생생해.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널 유난히 아끼셨어. 그땐 너 혼자였잖아.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야.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부엌에서 먹었던 밥 한 끼. 참 따뜻했지. 반찬이 별거 아니어도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때 나에게 너희 가족은 세상 전부였어. 아버지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너도 나한테 큰 힘이 되어줘서. 그때 내가 나랑 함께 나무를 주우러 다니고 고기 잡으러 다녔던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할아버지는 울컥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친구란 게 그런 거였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누는 게 친구였어.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를 떠올리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긴 세월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추억과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시절의 순수한 우정과 나눔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 남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예전처럼 함께 지내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서 있는 저를 보셨습니다. 내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정말 고맙다. 저는 할아버지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진짜 사람의 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세월의 아픔을 다 씻어준 듯 두 분의 재회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감격스러운 재회가 끝난 뒤 아버지는 오래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바닥에 놓인 낡은 이불과 습기로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 작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흐릿한 햇빛까지. 아버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남았네. 그동안 내가 나에게 준 게 얼마나 큰지 나는 절대 잊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럼 말마다. 나는 내게 빚진 게 더 많다. 너희 어머니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정, 그리고 내가 나를 친구로 여겨줬던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어.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내가 너를 도와야 할 때야. 내 손주와 아픈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친구들의 이름과 번호가 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나 기억하지? 준호야. 내가 지금 큰 부탁 하나 하려고 전화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친구들은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반갑게 응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슨 일이야? 말만 해. 나며 기꺼이 나섰고 없던 이는 오래전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며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들의 도움을 모아 할아버지 가족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외곽이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작은 빌라를 찾았고 그곳에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습기 없는 방과 창문을 통해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집이라면 내 손주가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아픈 아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고. 아버지는 직접 계약서에 사인하시면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오래 이 일을 책임질 수는 없을 거야. 앞으로 이 집 임대료는 내가 맡아줄 수 있겠니?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저도 그 가족을 책임지고 싶어요. 그건 단순한 보험을 넘어서 우리 집안과 할아버지의 연결된 인연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 후로 제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달 일정한 날이면 그 가족의 집을 찾아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여전히 저를 불편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셨습니다. 민준 씨 또 왔어? 손주 녀석이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단다.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손주는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나와 제게 안겼고 저는 준비해 간 과일이나 간식을 꺼내 놓으며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나는 내가 이렇게 자주 찾아올 줄 몰랐어. 너희 아버지만 해도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해줬는데 내가 그 마음을 이어주니 참 고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느껴요. 아버지의 그 작은 친절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를 이곳에 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렇게 할아버지 가족과 저희 가족은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버지와 저는 함께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고 작은 방에서 함께 식사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손주는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자랐고 저는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해.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주며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게 다 하늘이 정해준 일 아니겠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작은 나눔이 수십 년을 돌아 저에게 다시 닿았고 저는 그 따뜻함을 다시 누군가에게 나누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재회는 단순한 옛 친구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별표 시가를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인연 별표이었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의미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종종 부산에 내려와 할아버지를 찾곤 하셨습니다. 부산까지의 기차표를 끊고 잠바구니에는 별표 직접 키운 고구마나 배추, 간단한 반찬 별표를 챙겨서 오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라도 내게 갚아야 마음이 편해. 할아버지는 늘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하셨지만 두 분이 함께 밥상에 마주 앉아 소박한 반찬으로 식사를 나눌 때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별표 평온하고 행복한 공기 별표가 감돌았습니다. 별표 마지막 날 별표 아버지가 논산으로 돌아가기 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다. 우리 남은 날들 같이 지내자.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셨습니다. 눈가가 다시 축축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래, 준호야.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이제 걱정 없다. 고맙다. 정말. 그날 아버지가 기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눈 그 시절의 따뜻함이 이렇게 별표 오랜 세월을 돌아서도 변하지 않는 것 이 참 놀라웠어요. 별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별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 바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게 끊어지고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과연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작은 친절과 진심이 수십 년을 넘어 다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별표 작은 용기와 관심 별표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고 지나치기만 했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거죠.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언젠가 또 다른 기적 같은 인연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우정처럼 그리고 제가 그 인연을 이어받은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별표 새로운 선행과 따뜻함을 나누길 바랍니다. 별표.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혹은 잊지 못한 기억이 있나요? 작은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별표 위로와 희망 별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더 나아질 겁니다.